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여기 있는 몸통 외곽의 모양 형상을 스케치 작성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프로파일로 요거를 위 모양을 그려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을 그렸다가 원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선으로 그리고 원으로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먼저 형상부터 작업을 해 놓고 작업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Z 또는 자, 여기 보면 사각형 그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로 해서 이렇게 콘으로 대각콘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려놓고 그런 다음에 참조로 변환할 요소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는 원호로 해서 세 번째 중심점 및 끝점에 의한 원호해서 여기서 곡선상의 점 필터는 오선의 필터는 체크 끄고요. 중간점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중간점 시작점 끝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구속 조건을 먼저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 부과 자, 단축키 C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옆에 보면 모든 구속 조건 표시는 체크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구속 조건 부과 단축키 C 자, 원호의 중심점이 근데 여기는 참조선도 있고요. 중심점도 있어요. 이럴 땐 3초 이상은 머물렀다가 커서 옆에 점 3개가 나타났을 때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퀵픽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원호의 중심점이어야 되니까 2번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3초 동안 머무르면 자,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좌표계 점을 이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일치 자, 그 다음에 치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지수 구속 부과 단축키 D 누르시면 되고요. 추정 치수에 들어가서 R 값이 25가 되고요. 원호 자, 그 다음에 에서 중심점 사이 거리가 40이에요. 참조선이랑 참조 참고로 참조가 없었다 사각형으로 처음에 안 거고 프로파일로 그랬다면 점과 점을 잡으면 돼요. 중심점과 중심점 그래서 요게 사이가 40 자, 완전 정의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완전 정의가 안 됐을 때 이제 하나를 찾기가 어려울 때 자, 이럴 때는 이스케이프 누르고요. 요 선을 선택해서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일단 위아래는 안 움직여지네요. 그러면 좌우로도 지금 적용이 다 됐는데 그래도 좌우로 움직이는 거 없고 한 개 구속이 남았는데 두 개 구속이 남았다고 하네. 한진타니까요. 두 개 구속 조건이 남았다고 하는데 잠시만 여기 끝점이 여기가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된 것 같네요. 좀
이렇게 끝점이 이 끝점 잡고 움직여 보니까 이거 클릭할 때 약간 위치가 좀 틀어져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끝점을 잡고 드래그 하니까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구속의 C 끝점이 정확하게 일치가 안 돼서, 그래서 구속 조건 단축키 C를 누르고 여기랑 여기 다시 끝점이랑 여기 있는 일치. 그러면 여기도 보면 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중간점 잡고 드래그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약간 끝점이 정확하지 않아서 여기도 보면 약간 포인트가 그래서 빨갛게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끝점이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원호의 끝점을 잡고 일단은 드래그 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속의 C 그래서 여기 있는 끝점이랑,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학대에서 보면 이렇게 좌표계처럼 이렇게 조그만 게 보입니다. 끝점 여기 살짝 보였습니다. 여기 없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일치되면. 여기 끝점이랑 끝점이 선택이 안 됐었나 보네요. 다시 일치. 자,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돌출. 단축키는 X 누르시면 돼요. 익스트루드 돌출 들어가서 먼저 연결된 곡선에 스케치 선을 선택을 하고요. 자, 높이는 자, 여기서 반올림 하면 27이에요. 자, 베이스 10을 빼면 17. 그냥 여기에 높이는 여유있게 20. 커팅을 할 거니까 20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구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배가 되어 있는데 구배 각도는 내측으로 10도. 자, 구배에서 옵션에 시작 한계로부터 해서 구배 각도로 10도를 주면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를 줘서 바깥쪽 구배가 됐어요. 외측 구배 플러스 10도로 바꿔서 안쪽 내측 구배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울은요 기본 베이스랑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결합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곡선의 교차 커브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옆에 보면 라운드 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운드 져 있는 곡면에다가 자, 그러면 곡선 자, 곡선 툴바에 보면 이게 곡선 툴바에서 보면 그래서 교차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면은 데이터 평면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평면에 YC를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면은 거리는 그냥 디폴트로 제로, 두 번째는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옆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해 주시면
이렇게 교차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경로 스케치를 작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R값 135를 그리겠습니다. 자, 스케치 Shift S 또는 직접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해서 스케치 평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평면에 보면 X 있습니다. XZ 평면, 여기 보면 Y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XZ 평면, 여기 있는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원호 그리기. 단축키는 A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법의 3점에 의한 원호. 자, 여기서 바깥에서부터 클릭, 반대편 바깥쪽으로 클릭하고요. 위쪽으로 볼록하게.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Escape 눌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속 조건을 부과를 할게요. 구속 조건. 자, 단축키 C에서 구속 조건 부과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원호의 끝점이 여기 있는 곡선, 교차 곡선에 그리고 해서 곡선상의 점으로 가고요. 왼쪽도 동일하게 원호의 끝점이 여기 있는 교차 곡선의 끝점이라 해서 가로 방향은 해서 곡선상의 점으로 해서 위치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이제 높이. 자, 좌우 동일합니다. 여기도 높이 치수, 위치 10mm, 왼쪽도 10이에요. 자, 치수 단축키 D 눌러 주시고요. 여기 있는 끝점이 모서리 H 또는 X축, 여기서 거리 10. 왼쪽 편에도 여기 끝점이 모서리 H에서부터 거리가 10을 입력했습니다. 양 끝점에 대한 위치, 가로 방향 곡선상의 점으로, 세로는 위치 치수 10으로.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구속 조건, 원호의 크기만 남아있네요. 원호는 양 끝점에 대한 위치 치수 2개랑 그 다음에 원호의 크기 치수 R값이 135.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됐고요. 스케치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에서 R값 75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R값 75를 그리겠습니다. 자, 솔리드 형상을 잠시 해서 숨겨 볼게요. 솔리드 바디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B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서 수익 곡선을 만들 거예요. R값 75. 자, R값 70으로 그리는데, 참고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기 원호가 여기서 시작되는 여기 위치에서부터 R값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경로의 시작점 이렇게 따라간다면 여기서 그려지면 여기가 시작점이죠. 경로 시작점 위치에서 같은 높이에서 R값 75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플랜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데이터 평면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로 이 원호에 이렇게 거리로 되어 있는데 추정으로 바꿀게요. 자, 원호의 여기 끝점에서 잠시만요. 이스케이프 누르고 이럴 때는 요거 곡선도 좀 숨겨 놓을게요. 교차 곡선도 숨기기 해 놓고요. 자, 이 끝점에다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유형의 추정으로 해서 여기 끝점을 클릭을 해 볼게요. 아이고, 두 번 클릭으로 돼 버렸네. 자, 하나는 원호로 잡고 끝점으로 해야 되는데 끝점만 두 번. 자, 끝점 한 번 잡고요. 이렇게 한 번에 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잘 안 잡혀가지고 또는 이렇게 끝점 또는 한 번에 안 될 경우에는 원호 한 번 선택하고 끝점 이렇게 잡아도 돼요. 자, 추정으로 해서 원호랑 한 개 선택됐죠? 그 다음 여기 끝점. 얘는 안 보여주네. 추정으로서는 안 나오네. 끝점 한 번으로 가야 되네요. 추정에서는 안 나오네. 자, 곡선상의 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유형의 추정을 안 하고요. 여기서 점, 곡선상의 점 에서 곡선은 얘가 되면 되고요. 곡선상의 점 시작 위치는 여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요 끝점에서 시작을 돼야 되니까 제로에서부터 시작되라 해서 유형의 곡선상의 점으로 해서 곡선상의 에서 점의 위치 그 다음에 길이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셔도 돼요. 기본 방향은 경로의 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바로 추정으로 해서 끝점으로 해서 자동으로 얘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플랜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데이터 평면에다가 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Shift S. 자, 이렇게 됐고요. 원점 위치를 여기 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이쪽으로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보면 스케치 원점 지정해서 이렇게 원의 끝점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방향은 수평이 X축이 돼야 되는데, 자, 얘가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평면에 반전을 해 볼게요. 그러면 수평이 잠깐 반전은 안 하고 수평의 반전을 하면 얘도 참조될 수평선이 잠깐 여기 있는 Y축을 해야 되겠네요. 자, 수평 참조가 있는데, 그래서 데이텀 좌표계에서 Y축을 수평으로 할게요. 그리고 리버스, 그 다음에 얘도 평면에도 리버스해서 X, Y, 이렇게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평 수직, 참조 곡선은 Y축을 선택을 하고요. 요거 체크 해가지고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이거 수평 Y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해요? 선택 필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원호에 A를 눌러 주시고요. 양 끝점 선택하고 위로 볼록하게 먼저 만들고, 다음에는 여기서 원점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잘 활성화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살짝 화면을 틀어서 보면 여기 원점이 있습니다. 여기 요게랑 그 다음에 원호랑 구석을 부과할게요. 그래서 중간점을 하나 가운데 오게끔, 얘가 가운데 오게끔 되면 양쪽이 그래서 동일해질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끝점이랑 얘랑 이번에는 일치까지 중간점 한번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일치로 가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원호의 크기가 R값이 75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구속 조건이 있는데, 얘를 잡고 이스케이프 누르면 얘가 이제 쭉 같이 움직여 줄 겁니다. 그리고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요. 크기는 같이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돌아가니까, 자, 하나는 중심점이 이 Y축 선상에 와야 되고요. 구속의 C 원의 중심점이랑 여기 Y축이랑 곡선상에 점하면 이제는 기우뚱 하지 않고요. 이스케이프 눌러서 보면 끝점 잡고 움직이면 이제 같이 이렇게 중간점 구속을 먼저 준 이유는 이렇게 여기 끝점에 대한 같이 움직이게끔 길이가.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치수, 얘 범위. 이거 여기 있는 형상보다 여기 형상보다 크게 나오기만 하면 돼요. 적당한 치수로 해서 양 끝점을 해서 이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 70보다 아니 여기 50보다 크면 돼요. 50보다 크면 돼요. 한 70 정도 할게요.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됐고요.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평면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숨기기. 자, 그러면 숨겨놓는 솔리드 바디를 불러올게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K 불러올 요소 솔리드 바디 선택을 하고 완료 엔터. 자, 그러면 sweep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sweep. 자, 공면 툴바에서 보면 그래서 sweep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경로가 솔리드 바디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길게 누르고 와이어프레임 보기. 자, 먼저 단면 스케치를 선택을 하면 돼요. 단면 곡선의 우측면에서 했던 원호 75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그래서 가이드 선택해서 안 넘어가는데요. 단면은 그래서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눌러야지만 한 개가 선택이 됐다고 해서 다른 단면 선택으로 넘어가요. 잠깐만 이거 선택을 하고 가운데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한 개가 선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에 들어가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단면 위치 방법에 제가 다시 쉐이딩 표시로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길게 눌러서 쉐이딩 표시로 잠깐 해놓으면 단면 곡선이 수익 곡면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단면의 위치는 가이드 따라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이드 끝단 기준으로 해서 가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끝단 기준이 있고 가이드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 가이드 끝단 기준은 제가 다음 시간 다른 예제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여기에는 가이드 따라가면서 작업이 되게끔 할게요. 그 다음에 설정 값에서 바디 유형 단면이 열려있는 스케치입니다. 열린 스케치 원호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트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 단면을 제가 위에서 닫아 놓는 형상을 작업을 했다면 그래서 폐곡선, 닫힌 곡선은 솔리드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시트로 하겠습니다. 시트.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지금 작업했던 이 시트 바디를 이용해서 베이스 형상을 트리밍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서 바디 트리밍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트림할 타겟 바디, 솔리드 바디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구에서 곡면, 수익 곡면을 선택을 하고요. 자를 것은 반대 방향으로 위쪽에 잘려져 나가라.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곡면 선택해서 단축키 숨기기 컨트롤 D 블랭크로 숨겨주세요. 자, 다음 단계는 자, 위쪽 1차 커팅으로 수입해서 커팅을 했는데요. 2차 커팅 작업을 해야 돼요.
버튼, 투 버튼이 있는,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정면에서 봤을 때 오목하게, 알까 150을 해서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2차 커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알까 150을 그릴 겁니다. 이게 정면도에 있죠. 자, 그러면 스케치 Shift S 또는 직접 스케치를 선택을 하도 되고요. 타스크 환경 스케치 지금 단축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타스크 환경 스케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준 평면. 자, 여기 있는 정면 XZ 평면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서 원호 일단은 위쪽 클릭하고요. 반대편 클릭을 한 다음에 오목하게 1차로 그려 놓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곡선을 앞에서 교차 곡선을 숨겨놨는데요. 다시 여기 있는 교차 곡선을 오른쪽 버튼 누르고 표시를 해 놓고요. 자, 그리고 구속 조건 부과를 하겠습니다. 단축키 C 또는 아이콘 눌러서 먼저 이게 끝점이 여기서 스케치 곡선 경로 스케치 작업했던 거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서 곡선상의 점, 그 다음에 오른쪽 거점도 여기 있습니다. 교차 곡선에 클릭해서 곡선상의 점, 그 다음에 여기 위치가 얼마냐면 5가 돼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와 있는데요. 이스케이프 누르고 이 원을 조금 옮겨서 위로 이렇게 옮겨 놓은 다음에 위치 취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곡선상의 점을 하면 먼저 위치는 하나는 얘도 하나 정의됐고 얘도 하나 정의있어요. 이제 하나에 대한 위치만 남았습니다. 자, 단축키는 D 추정 취소에 들어가서 여기 끝점이라 베이스 위쪽이랑 취소가 여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자, 그 다음에 범위가 있어요. 60. 자, 여기 끝점이랑 여기 모서리 엣지랑은 해서 60 하나 남았습니다. 크기 원호의 알까 원호 선택해서 알까 150 완만하게. 자, 그리고 완전 정의를 시켜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길게 눌러서 해서 와이어 프레임 보기로 한 다음에 해서 돌출 곡면 해서 명령은 돌출을 사용해서 단면 곡선은 지금 작업했던 스케치 곡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방법에서 시작의 값에서 대칭 값으로 바꾸고 끝에 값은 여유있게 한 30 30을 한다는 게 60을. 자, 여기 50보다 약간 크게 10mm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반경치는 25죠. 그래서 양쪽으로 3cc 하니까 60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불은 없음으로 하고 바디 융은 시트 바디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줍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길게 눌러서 12시 해서 쉐이딩으로 처리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서 바디 트리밍
먼저 타겟, 솔리드 바디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공구에서 곡면, 돌출 곡면 선택해서 방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돌출 곡면은 컨트롤 B 해서 숨겨 주시고요. 그래서 2차 커팅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버튼, 투 버튼 작업을 하겠습니다. 버튼 작업. 자, 먼저 스케치 Shift S를 눌러서 데이터 평면 기준으로 해서 XY 평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서 확인에 들어가서 스케치를 할게요. 자, 먼저 타원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타원이 꺼내놓고 저장을 한번 더 할 걸 그랬네. 그래서 버튼 추가 제거해서 사각형하고 타원. 자, 타원 그리기. 자, 먼저 외반경에 15, 30이라고 돼 있어요. 30. 그래서 반경 15. 내반경에는 그래서 12. 그러면 6. 각도는 0도 있을 때 위치를 점 다이얼로그로 이용해도 되고 어차피 구속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위치를 클릭할게요. 이미점에 정확한 좌표 위치를 하더라도 치수 구속은 어차피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속 조건을 부과하겠습니다. 단축키 C 눌러주시고 그래서 5개에 대한 구속 정의가 남아있는데 먼저 타원의 중심점이 위치 치수 먼저 할게요. 원점에서부터 40 떨어져 있어요. 원점에서부터 40만큼 떨어져 있고 그래서 위치 치수 타원의 중심점이 원점에서부터 40. 그 다음 또 타원의 중심점이 중심 사이 거리가 20이니까 원점에서부터 10. X축이라 데이텀 축이랑 10mm 3개가 남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크기 양쪽 잡아서 자, 선택이 안되네. 이게 치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를 살짝 끝점이라 이거 갑자기 쓰는 거 보네요. 자, 직경치가 안 먹으니까 반경치로 갈게요. 여기
끝점에서부터 중심점까지가 15, 여기 끝점에서부터 중심점까지가 여기가 6, 반경치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그러면 한 개에 대한 구석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방향에 대한 구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방향에 대한 구석, 얘가 0도 방향이었죠. 그래서 구석 조건의 단축키 C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타원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잠깐만, 내가 안 나오네. 자, 타원에 대한 방향의 구석이 한 개 가지고는 구속을 지금 여기서는 부가 수평 방향 구속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Y축 또는 X축, 여기서 Y축을 선택해서 이 Y축이랑 타원이랑 직교가 되게끔. 얘도 안 먹네. 방향에 대한 구속이, 그러면 여기서 축이랑 얘도 평행, 여기 평행했다. 자, 축이랑 이 타원이랑 여기 있는 축이랑 평행하게 구속 주면 완전 정의가 되네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완전 정의를 시켜놓고 반대편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래서 대칭 곡선에 들어가서 타원 선택하고요. 객체 중심선은 X축을 잡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할게요.